첫 번째 문제 풀어봐요. 밑줄군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왕의 명을 받은 최윤덕 장군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유역을 개척하고 등등 사군을 설치하였습니다. 세종 때 나온 거죠. 우리가 국민왕 때 이 정도를 획득하게 되고, 세종 때 여기가 사군, 그리고 여기가 육진이 됩니다. 대청 압도해가지고 이쪽이 압록강이고 이쪽이 두만강이 되죠. 이 중에서 사군을 개척한 거 최윤덕이 되고, 육진을 개척한 거 김종서가 됩니다. 이건 조선 세종 때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1번 선지부터 읽어보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오군영에 관한 설명인데요. 오군영도 또 복습을 해봐요. 훈, 어, 총, 수, 금 이렇게 구성이 되죠. 훈련도감은 선조 때, 그리고 광인, 인조 때, 그리고 금유형은 숙종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어영청은 수도예요. 수도고, 이거는 이제 북한산성, 여기는 이제 남한산성이 됩니다. 이 어영청이 이후에 광인, 효, 현 그러잖아요. 효종 때 오게 되면은 북벌론의 중심에 서서 서인의 정권 기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하게 되면은 효종 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하면은 영정조 시대에서 정조 때 해당되는 내용이죠. 3번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하였다. 강홍립 부대도 뭐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죠. 관련된 거를 또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광해군 때가 되죠. 그러면 이때 중국에서는 후금이 세워지게 되고 명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명이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조선에 임진왜란 때 도와줬으니까 도와달라 하게 되는데, 이때 파견한 게 강홍립이에요. 파견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명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견을 가는 거지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요. 그럼 강홍립의 외교, 강홍립의 파견과 관련된 외교, 여기에 있어서 광해군의 중립외교의 일환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광해군 그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광인효연할 때 인조가 들어오게 되는데, 인조 때 이제 정묘호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병자호란이 있죠. 명목이 이거예요. 정묘호란 때 온 게 광해군이 광홍립을 파견을 하고 이렇게 후금하고 친한 그런 정책들을 하잖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후금이 광해군을 무너뜨린 인조 반정에 대해서 광해군을 위한다. 광해군이 자기 쪽하고 친교였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광해군 이후에 인조 때는 친명 배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강홍립 부대 하게 되면은 광해군이다. 자, 4번 읽어봅니다.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1811년까지 9차례 반복적으로 파견이 됩니다. 이것도 광해군이다. 5번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약조가 체결되었다. 세종 때죠. 세종 때 또 복습해봐요. 세종 스시 3개, 스시마 정벌, 이종무라고 했습니다. 삼포계양, 부산포, 연포, 제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조가 체결이 돼가지고 일본과 교역이 있게 됩니다. 답은 뭐가 되겠어요? 최윤덕 장군 하니까 세종에 해당하는 내용을 골라주면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죠. 다음 문제 읽어봐요. 다음 가상대화의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얼마 전 노산군이 이걸 영월에 유배를 왔다고 하네. 노산군 하게 되면 단종이 되는데, 이거를 모른다고 가정하더라도 노산군은 뭐 못 외울 수도 있죠. 근데 성산문 정도, 그리고 복위운동, 이 정도 키워드를 딱 읽고 나면은 그 개유정난 이후에 단종의 복위운동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럼 여기에 배경에 대한 탐구라고 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아마도 뭐 개유정난 정도를 물어보는 그런 게 아닌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을 한 거죠. 그래서 선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그냥 또 일본에 던져줘 버렸네요. 자, 2번 읽어봅니다. 자위대비 복상 문제로 전개된 예송을 알아본다. 현종 때죠. 1차, 2차 예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서인하고 남인이 있죠.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서인하고 남인이 있죠. 우리가 광인, 효현, 현종 때 발생한 거예요. 효종이 승하했을 때 자위대비가 상복으로 몇 년을 입어야 되냐 하면, 남인은 3년을 주장을 했고 서인은 1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2차 예송에서는 서인은 9월을 주장을 하게 되고 남인은 1년을 주장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되죠. 예송 과정을 통해서 전체가 서인에서 남인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남인이
숙종 초기에 시작하게 되죠. 뭐 허적이나 윤효와 같은 인물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성논쟁 1차, 2차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름을 또 하나 더 기억해봐요. 1차, 2차라고도 하는데 기해예성이라고도 하고 갑인예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3번 인물성 동의론을 두고 전개된 호락 논쟁을 조사한다. 이거는 노론 내부에서 일어난 논쟁입니다. 호락 논쟁도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봐요. 인물의 인간과 물건의 성질이 동일하다가 있고 인간과 물건의 성격은 다르다라는 게 있어요. 인물성 동론. 그래서 이게 호락 논쟁이 되는데요. 여기서 동론이라는 거는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의 공통성을 중시하는 거고, 여기는 이론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의 차별성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기의 차별성을 중시한다는 게 뭐예요? 오랑캐와 구별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공통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각론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지역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낙론이라고 해가지고 서울 쪽이죠. 그리고 여기는 호론이라고 해가지고 충청도입니다. 이쪽이 이제 성시열 쪽이고 이쪽은 중상학파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약간 자세한데 뭐 이렇게 흐름 정도를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읽어봅니다. 정렬입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입은 피해를 분석한다. 이때 이제 뭐 선조 이후에 이제 동인과 서인이 분화가 되고 정렬입 모반 사건 때 동인이 피해를 보게 되죠. 그때 조사한 게 정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철의 건저상소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가 되게 되죠. 이건 뭐 한참 이후에 일이 되는 거죠. 5번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한 사건을 파악한다. 이때 남인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장희빈이 있죠. 이거는 기사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제 해당해요? 숙종 때 해당합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이건 약간 좀 너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물어보는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흐름 정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호락 논쟁 그러면은 이런 거다를 알아두는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호조 판서가 말하기를 종전에 허다하게 주저한 돈을 결코 작년과 금년에 다 써버릴 리가 없고 돈을 막 만들어 놔도 전황에 대한 거죠. 경외 각 암흥과 봉부동전 역시 창고에 넣고 쓰지 못하도록 봉해둔 비상 대비용 돈 새로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작년과 금년의 전황 이게 뭐예요? 돈이 이제 재산 축적의 수단이 돼가지고 돈을 아무리 찍어도 돈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황하게 되면 상평통보가 숙종 이후에 막 주저돼서 전국적으로 유통된 이후의 일이겠죠. 그래서 전황하게 되면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사는 우리 좀 쉽게 문제를 항상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모습이 아닌 걸 골라라. 덕대 광산 전문 경영하면 뭐 조선 후기죠. 담배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조선 후기에 해당됩니다. 수조권이 세습되는 수신전, 휴량전 등이 있었다 하면은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답이야 3번이 될 테고요. 송산 만상하는 사상이 나왔네요.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사상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개시는 뭐 공무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시는 사무역이다. 즉 실질적으로 밀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개시, 후시 이런 표현들 이것도 조선 후기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가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입니다. 창경궁은 땡땡이가 정의왕후 등 세 분의 대비를 보시기 위해 수강궁을 수리하여 조성한 궁궐입니다. 이거는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국대전 완성 등 이 포인트 키워드를 줬죠. 뭐 성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를 한번 읽어봐요. 상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주에 대한 설명이죠. 상평통보가 주조되었다. 숙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악학규범이 간행되었다. 뭐 3번이 맞는 내용이죠. 악학규범하고 뭐 더 연결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 뭐 동문선이라든지, 뭐 국조의례도 뭐 굉장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뭐 신숙주가 성종 때 일본에 갔다 와서 쓴 해동제국기. 그리고 뭐 역사서도 하나 기억해 두자. 동국, 통강. 뭐이 정도. 이게 성종 때 나온 책들이다. 이거는 뭐 이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그냥 암기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동문선, 국조오레이, 해동제국기, 동국통감. 동문선은 이제 문학 작품들 모은 거고. 4번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선조 때 해당되는 거죠. 5번 초계문신제 하게 되면은 정조 때 군주이자 스승,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책 이름들 암기를 일부러 머릿속에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봐요. 가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땡땡땡 때 신숙주가 나왔네. 정책 등의 국가와 왕실의 각종 행사를 유교와 예법에 맞게 정리해 완성한 국조오례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성종 때죠. 이 아래 내용 뭐 한번 읽어봅니다. 오례 즉 제사의식인 길례, 관례 혼례인 가례, 사시인 접대인 빈례, 군사의식인 군례, 흉내에 대한 규범, 이 5가지의 규범을 국조오례이라고 정한다. 성종 때다. 성종이 실시한 걸로 성종의 업적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주면 되죠. 선지를 읽어봅니다. 경기도에 하나여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이 언제예요? 광해군 때죠.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전국 실시는 숙종 때인데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한 사람이 김육이라고 했어요. 김육하게 되면 아담 샬의 시연력을 또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김육의 업적은 2개라고 했습니다. 이번 학문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세종 때죠. 또 세조 때 폐지가 됐다가 이후에 성종 때 홍문관, 다른 말로 옥당이라고도 불리는 홍문관을 다시 만들어서 집현전을 개성을 합니다. 3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3번이 옳은 선지가 되죠. 3번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윗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너는 독립해서 네가 나한테 보고해. 누구예요? 태종이죠. 5번 현랑과를 실시하여 신진사림을 등용하고자 하였다. 조광조에 대한 이야기죠. 또 한 번 또 정리해봐요. 연산군도 처음에 막 한 10년 정도는 정치를 되게 잘했어요. 끝에 가서 이제 한 3년 정도? 그 정도를 이제 워낙 엉망을 쳐버린 왕이죠. 그래서 연산군 이후에 중종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때 하다 보니까 이 중종 반정에서 공을 세웠던 기존의 홍구 세력들이 막 날뛰니까 여기를 견제해야겠다 해가지고 신진 살인들을 등용하게 되죠. 이 사이에 있던 거 이제 조광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광조의 개혁 정치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랑과예요. 일종의 이제 천거제가 되죠. 이거를 실시해가지고 이걸 실시해서 신진살림을 막 숫자를 올려야 한다. 얘네를 누르기 위해서 라고 하다가 본인이 제거가 되죠. 그게 뭐예요? 김효사화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